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포지셔닝 제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강은 드디어 포지셔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6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포지셔닝 실행의 핵심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기 전 6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직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신념을 시험하며 비즈니스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의 초연결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재 포지셔닝을 파악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제품이 고객의 머릿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하세요. 기업의 자만심이 객관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답은 마케팅 부서가 아닌 시장에서 나옵니다. 세부 사항보다 큰 그림을 보고 조사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고객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에서 미약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보 과잉 환경에서 고객의 주목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인식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이미 고객 마음에 존재하는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관점에서 목표 포지션을 설정하세요. 5년, 10년 후 소유해야 할 최상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경쟁자가 확고히 점유한 포지션은 피하세요. 과욕을 경계하고 너무 광범위한 포지션은 구축도 방어도 어렵습니다. 전문화된 경쟁자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초개인화 시대에는 독특한 포지션과 광범위한 호소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콘텐츠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좁으면 시장이 작고 너무 넓으면 차별성이 없습니다. 경쟁자 분석은 필수입니다. 시장 리더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세요. 장애물을 넘기보다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정비 후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보세요. 미식축구에서 점수를 내는 것보다 수비수가 문제입니다. 당신과 골라인 사이를 맡고 있는 11명의 수비수를 주의하세요. 경쟁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지배할 때 빙은 AI 기반 대화형 검색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을 때 리비아는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세그먼트를 창출했습니다. 경쟁의 양상을 바꾸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소비자는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광고 메시지를 접합니다. 2026년에는 평균적으로 브랜드 메시지가 3초 동안만 주목받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 하나가 받는 평균 주목 지속 시간은 85%가 필터링됩니다. 소비자는 무의식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브랜드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립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소음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브랜드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AI 추천 피드에서 경쟁합니다. 전략적으로 범위를 좁히고 한 도시에서 성공 후 확장하며 적은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디지털 채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세요. 자원을 여러 시장에 분산시키기보다 하나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설은 글로벌 도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실제 인식 점유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특정 도시나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입소문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단계에서는 포지션 개념을 결정하고 초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중기에는 일관된 메시지를 반복하며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합니다. 장기 단계에서는 포지션을 강화하고 브랜드 자산을 축적합니다. 초장기에는 시장 리더십을 확립하고 방어 전략을 구축합니다. 2026년은 변화가 일상인 시대입니다. AI 도구와 새로운 플랫폼, 바이럴 트렌드가 매일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기본 포지션은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과 애플의 Think Different 정신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술은 유연하게 바꾸되 전략적 포지션은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브랜드 확장은 매력적이지만 기본 포지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에서 시작해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했지만 정보를 조직화한다는 핵심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파이어폰, 구글의 구글 플러스, 메타의 메타버스 집착은 실패 사례로 핵심 포지션에서 벗어난 확장은 자원 낭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일관성은 광고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포지셔닝을 제한적으로 보지만 이는 포지셔닝의 힘입니다. 2026년 멀티채널 환경에서 웹사이트, 앱,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챗봇 등 모든 접점에서 동일한 포지션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략과 크리에이티브의 조화는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접근은 전략을 수립한 후 크리에이티브 팀에 넘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은 포지셔닝 전략 자체가 크리에이티브의 핵심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의 Belong Anywhere와 스포티파이의 음악은 모두를 위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외부 관점은 필수적입니다. 외부인은 내부 사정을 모르기에 객관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고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 시각, 고객 관점의 인사이트, 내부 정치에서 자유로운 판단, 업계 트렌드에 대한 폭넓은 이해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마법 같은 해결책입니다. 2026년 AI 시대에도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실행,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외부인은 금을 만들 수 없으며 창의성은 마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명확한 전략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보조적이며 내부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포지셔닝 게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 메타버스 AI 웹3 시대에도 창의성은 죽었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놀라운 크리에이티브, 바이럴 캠페인도 명확한 포지션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실행이 필요합니다. 단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단어를 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어는 빈 그릇과 같으며 누군가 그 안에 의미를 채워 넣기 전까지는 무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의 핵심은 올바른 그릇을 선택하고 원하는 의미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름 변경은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더 넓은 비전을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알파벳으로 세일즈포스닷컴이 세일즈포스로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전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어는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단어 선택은 원하는 연상을 즉시 불러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3XY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6Y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했습니다. 같은 제품도 프리미엄이라 부르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어의 힘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합니다. 적절한 단어 선택은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아마존과 애플은 이를 통해 브랜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작은 것을 대형이라 부른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언어 선택은 인식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히트 상품이 50년 이상 장수했지만 현재는 제품 수명이 월 단위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AI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메타버스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NFT는 소유권을 재정의하지만 고객은 여전히 명확함을 원합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며 포지션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1등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이러한 불변의 요소들은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는 파도처럼 단기적 동요를 일으키지만 중요한 것은 파도 밑의 흐름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일시적 유행이었지만 스포티파이의 개인화된 음악 경험은 10년 넘게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장기적 성공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은 5,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이 아닌 5년 후, 10년 후를 위해 의사결정하고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 파도마다 방향을 바꾸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트렌드는 일시적입니다. NFT 열풍, 메타버스 플랫폼, 특정 AI 도구, 바이럴 챌린지는 대부분 1, 2년 내에 사라집니다. 반면 본질적인 변화는 지속됩니다. 디지털 소유권 욕구, 몰입형 경험 선호, 자동화와 효율성, 커뮤니티 참여 욕구는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 리더는 경쟁자가 발판을 구하기 전에 주도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허쉬, 허츠, 코카콜라 같은 시장 지배자들은 혁신적 제품이 아닌 최대 화력을 동원해 가장 먼저 고지에 도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용기와 선점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이밍과 배짱은 시장 선점의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포지션을 선점했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초기의 콘텐츠 제작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샤오미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 온라인 전용 판매로 시작하여 현재 인도 1위 스마트폰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지셔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고객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기업의 자만심이나 창립자의 비전, 내부 정치가 객관성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포지션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경영진 회의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보드는 농구에서 필수적입니다. 포지셔닝에서는 아이디어를 튕겨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빠지는 순간 객관성을 잃습니다. 아이디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신선한 눈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포지셔닝은 탁구처럼 둘이 하는 게임입니다. 주고받는 환경에서만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다듬어집니다. 단순함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2026년의 복잡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것은 명확한 아이디어뿐입니다. 복잡한 설명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명확성과 이해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복잡함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의 힘은 복잡한 기술을 단순한 경험으로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애플의 Think Different, 나이키의 Just Do It, 테슬라의 전기차의 미래처럼 세 단어로 브랜드 철학을 전달합니다.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단순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GM의 창업자 캐터링은 문제는 해결되고 나면 간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잡한 아이디어에 매료되기 쉽지만 단순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5초 내 설명 가능성, 초등학생 이해 가능성, 한 문장 요약 가능성, 시각적 명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교묘함이 필요한 이유는 스펙트럼의 중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포지션은 쉽게 확립되지만 큰 시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장 고급스러운 포지션은 효과적이면서도 비어있는 포지션을 찾아야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명확한 타깃 설정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30%의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려면 모호한 대중이 아닌 특정인을 겨냥해야 합니다. 스포티파이는 모든 사람이 아닌 당신을 위한 음악으로 포지셔닝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문화와 일반화의 균형을 통해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롤스로이스는 연간 2,000대 판매에 그치지만 벤츠는 200만 대를 판매합니다. 독특한 포지셔닝이 필요하지만 시장도 충분해야 합니다. 균형의 기술은 독특하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전문적이면서도 협소하지 않으며 프리미엄이면서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지리적 확장은 한 시장에서 기반을 구축한 후 인접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확장은 특정 연령대나 그룹에서 시작해 다른 세그먼트로 이동합니다. 채널 확장은 한 유통 경로에서 성공 후 다른 채널로 확장합니다. 제품 확장은 핵심 제품 확립 후 관련 카테고리로 진출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전국적 규모로 즉시 출시할 자원이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 거점을 만들고 그곳에서 다른 시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장했습니다. 토스는 송금 기능 하나로 시작해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인내심 있는 확장이 승리를 만듭니다. 세계적 안목은 필수입니다. 마케팅은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확고한 포지션을 다른 나라로 확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스트리밍을 정의한 후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유럽에서 시작해 글로벌 음악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의 핵심은 문화적 적응입니다.
맥도날드는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에서는 채식 메뉴, 일본에서는 테리야키 버거를 판매합니다. 언어 장벽도 중요합니다. 브랜드명이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계적 진출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객 지향은 고객의 마음과 인식을 이해하고 경쟁 상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우리 지향은 기술, 혁신, 노력에 집중합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고객 지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고의 인재, 우수한 제품이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경쟁자의 강점을 분석하고 시장의 인식을 측정하며 포지션의 틈새를 찾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인력의 신화는 최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환상입니다. 군대의 역사처럼 개별 병사의 능력 차이는 미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과 포지션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더 나은 전략과 포지션입니다. 마케팅 천재라는 명성은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만심은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핵심 포지션을 약화시킵니다.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함정은 초기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확립한 후 자만심이 생기며 우리의 마케팅 능력 덕분이다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무리한 확장은 다른 시장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결국 핵심 포지션마저 약화되어 실패로 귀결됩니다. 제로스는 복사기 시장의 리더였지만 컴퓨터 사업에서는 실패했습니다. IBM은 메인프레임의 왕이었지만 복사기 시장에서 제로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의 왕이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분야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마케팅 능력보다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강력한 포지션을 가진 기업에 도전하지 마세요. 우회하거나 비밀리에 공격하거나 아예 다른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경쟁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와의 직접 대결은 위험하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회 전략의 예시로 구글은 야후를 정면 공격하는 대신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 싸우지 않고 전기차라는 새 카테고리를 창출했습니다. 샤오미는 애플과 삼성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가성비 프리미엄으로 차별화했습니다. 리더는 고객의 마음에 1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려면 반드시 포지셔닝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옆 사다리를 만들거나 다른 게임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에서 게임의 이름은 포지셔닝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선수만이 살아남습니다. 2026년의 포지셔닝은 AI가 콘텐츠를 생성하고 알고리즘이 추천을 제공하며 메타버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마인드에서 출발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고객이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추천합니다. 인지 과부하가 심화되며 메시지의 단순함이 중요해졌습니다. 신뢰의 위기 속에서 진정성 있는 포지션이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속도의 양면성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하지만 잘못된 포지션도 빠르게 고착됩니다. 현재 포지션을 진단하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고객의 마음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50년 후 목표 포지션을 설정하며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차게 계획합니다. 경쟁 지형을 분석해 정면 충돌을 피할 방법을 찾고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여 집중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노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 통합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며 통합된 작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번창했습니다. 피그마는 실시간 협업에 집중하여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에이도베의 지배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디코드는 게이머 커뮤니티를 타겟팅하여 스카이프나 줌에 직접 도전하지 않고 음성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퀴비의 실패는 짧은 형식의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포지션이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훈은 창업자의 비전보다 고객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글 플러스는 페이스북에 정면 도전했으나 차별화 포인트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리더에게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고객의 마음에 포지션을 확립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단순함이 승리합니다. 복잡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표현하세요. 기존 리더에게 도전하지 말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세요. 포지션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 유행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아를 배제하고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세요. 고객 10명에게 우리 브랜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라고 물어보세요. 답변을 분석하여 브랜드의 핵심 이미지를 파악합니다. 경쟁 지형을 매핑하고 3, 5년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세요. 모든 마케팅 활동을 포지션에 정렬하고 일관성을 측정하며 개선합니다. 현재 우리의 포지션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은 고객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음을 점유하는 전략입니다. 2026년 초경쟁 시대에도 승리하려면 고객 마음의 확고한 포지션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일관되게 인내심 있게 접근하며 정면 대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포지셔닝의 본질입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이로써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